굉장히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서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처벌 수위가 법에서 정해져 있는 법정형을 고려하면 좀 안녕하세요. 군필 변호사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지난 5월 육군 훈련소에서 매우 가슴 아픈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저도 그 사고를 보고 정말 이 가슴이 먹먹해지고 굉장히 마음이 막 아려졌는데요. 왜냐하면 군대를 갔다 온 남성분들이라면 다 우리가 훈련소에서 훈련받았던 기억, 그 훈련소에서 느꼈던 어떤 그 무서움과 공포 이런 거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이 우리 국민에게 굉장히 지금 많은 충격과 안타까움과 분노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전날 떠들었다는 이유로 훈련병 6명이 완전군장 구보의 얼차려를 받았던 사건인데요. 아마 중대장이 완전군장을 하고 보통 군장을 쌀 때 보면 저희도 기억에 좀 가볍게 싸기도 하는데 꽉꽉 채워서 한 40kg 정도의 무게의 군장을 매게 한 다음에 그 군장을 들고 뛰게 했고요. 심지어 선착순이란 거 제일 늦게 온 사람은 추가적인 얼차려를 받기 때문에 마지막에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자기 신체의 어떤 수준을 넘어서는 달리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선착순 구보, 완전군장 구보를 시켰던 사안이고 그중에 한 훈련병이 근융해증이 생기면서 다리가 시커멓게 변하면서 이제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사건이 어떤 법적 쟁점이 있고 이런 중대장에게 어떤 법적인 책임이 있을지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 육군 훈련소에 입소하면서 지금 굉장히 예전의 일인데 뚜렷하게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딱 서서 부모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좌양좌 해가지고 그 훈련병들이 쫙 막사로 이제 들어가는 과정이었는데요. 부모님들의 시야에서 우리가 싹 사라지자마자 교관이 다들 욕을 한 번에 하면서 오리걸음으로 가!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리걸음으로 거기를 가면서 이게 뭐지? 막 했던 생각이 나는데요. 생각해보면 지금 이런 게 얼차려입니다. 근데 얼차려인데 사실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자기의 육체에 고통을 주는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기본권을 침해하는 어떤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얼차려는 사실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인권이 침해되지 않게끔 부여돼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주 과거에는 이러한 얼차려가 특별한 규정 없이 그냥 그 지휘관들에 의해서 무원칙스럽게 행해졌던 것이 과거였는데요. 2000년도 들어와서부터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겨서 육군 병영생활 규정이라는 육군 규정에 얼차려와 관련된 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요, 2020년에는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법률이라는 군인 복무 기본법을 개정을 해서 아예 얼차려 부호와 관련된 것을 딱 법률과 시행령에 명문화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군인 복무 기본법에 보면은요, 공개된 장소에서 훈련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서 그것도 체력을 증진시키거나 정신을 수용하는 방법으로 얼차려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본법에 맞추어서 병영생활 규정에는 어떻게 얼차려와 관련된 규정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냐면요, 구두 교육을 우선 시행한 다음에 교정이 불가능하거나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경우, 그것도 교육훈련 시 훈련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이런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얼차려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것도 체력 수준을 보아가면서 인간적인 수치심이나 가혹행위로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의 얼차려를 주도록 비교적 매우 세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차려의 유형도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완전군장의 경우에는 뛰는 건 안 되고 보행, 사실은 완전군장을 하고 걷는 것 자체로도 매우 힘들거든요. 그것도 1km 이내 4회, 맨몸 팔굽혀펴기나 맨몸 앉았다 일어났다 등 굉장히 정해져 있는 유형의 얼차려를 부여할 수 있도록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지금 언론 보도를 보고 다 사건의 전체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훈련병들이 전날 떠들었다는 이유로 완전군장 구보를 시켰다는 건데, 이 구보 같은 경우는 뛰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완전군장 구보 같은 경우에는 규정에 없는 얼차려를 부여한 것이 맞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구두 경고로서 교정이 안 되는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는데, 사실 훈련병들이 떠들었다고 하면 과연 구두 경고를 하고 하지 않도록 교정을 했는데 그것이 안 지켜진 것인지 다소 의문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훈련병들이 중대장이 와서
밤에 떨지 말라고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들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렇게 중대장이 얼차례를 주었어야 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매우 강한 의문이 들어서 사실 이러한 중대장 행위에 대해서는 아마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군에서는요, 이렇게 규정에 없는 얼차려나 어떤 행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문제되는 대표적인 법률이 가혹행위죄입니다. 가혹행위죄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직권이 있는 사람이 그 직권을 남용해서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직권남용 가혹행위죄입니다. 이번 사안처럼 중대장은 중대원에게 어떤 그렇게 명령을 할 수 있는 직권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 얼차려 부여는 그 직권을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 가혹행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이 사안의 경우는 육군수사단에서 이 직권남용 가혹행위죄뿐만이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죄로도 입건해서 지금 바깥에 경찰이 이첩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무상 내가 이런 얼차려를 주면 그 사람이 혹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과실로 어떤 업무상의 과실로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죄 이 두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로 이 가혹행위죄에는 또 위력행사 가혹행위죄가 있는데요. 왜 우리 선임병 있지 않습니까? 선임병은 직급상 상급자는 아니기 때문에 선임병이긴 하지만 나한테 어떤 직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병의 입장에서 보면 상병, 병장은 그 계급의 위력이 있기 때문에 그 위력을 행사해서 예컨대 어떤 가혹행위를 했다. 새우깡을 1분 내에 먹게 했다. 이런 장난들 많이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가혹행위의 일종인데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위력행사 가혹행위죄가 성립합니다. 여러분들 DP에서 보면 이렇게 나란히 자세를 하고 그 위에다 물건을 올려놓고 오랫동안 있게 하는 어떤 행위를 병장이 시켰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위력행사 가혹행위죄가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군사경찰에서 이 중대장에 대해서는 아마 초동 수사를 하고 어떠한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을 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죄로 입건을 한 다음에 지금 바깥의 경찰에 이첩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중대장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서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처벌 수위가 법에서 정해져 있는 법정형을 고려하면 좀 그 법정형 중에서는 좀 중하게 처벌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직권남용 가혹행위죄 같은 경우는요, 5년 이하의 징역을 법정형으로 하고 있고요. 형법 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사죄 같은 경우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보면요. 사건 처리 방향과 또는 사건 처리의 구체적인 상황들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징역 2년에서 3년 정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이 되고요. 집행유예 가능성도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이것이 얼차려냐, 이것은 고문이다라고 하면서 공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혹행위죄와 과실치사죄가 인정된다고 하면 징역 한 2년에서 3년 정도가 선고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우리나라는 사실은 징병제 국가입니다. 그래서 신체 건강한 남성의 경우에는 모두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용사, 병역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입대한 용사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징병제도의 근간이 사실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군의 지휘관들이 군인의 인권에 대해서 정말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내가 하는 명령 하나하나가 얼마나 인권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지휘관 때문에 벌어진 사건인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군필 변호사 김유돈 변호사였습니다.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